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월 15일 장학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 시황과 함께 외인 파생 수급 체크해보고 지수 방향 확인하고 오늘은 수급 메커니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수급 메커니즘 분석 주요 최근에 상승했던 섹터나 종목들 중심으로 섹터 가능한 중심으로 몇 개 종목들이 되죠. 여러 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일부 발췌해서 수급 메커니즘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이해를 돕고 수급을 보는 눈이 좀 트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수급 메커니즘 분석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저녁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좀 봅니다. 작년 연말에 계속 강조했던 게 2025년도에는 지수가 연봉상 양봉을 만들 확률이 높다. 양봉 확률이 높다. 양봉을 만들 거다.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양봉을 현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완전 저점에서 양봉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연말까지 갈지가 관건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지나치게 뭐 오만 가지가 다 있었는데 메인은 1년 반 동안 뭐였다? 음, 에코프로의 저주였다. 보시면 됩니다. 누구발 에코프로의 저주였다. 그죠? 아, 그래요. 에코프로의 저주였어요. 에코프로의 지금 저점과 반등 자리를 보면은 드러나는 문제니까 에코프로의 저주였다. 그러면 올해는 물론 연말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작용을 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하자면 복잡하고 하니 차치하고 자 그러합니다. 근데 연봉은 이제 양봉을 만들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 거래 대금은 이전보다 조금 연초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봉상으로도 그러하고요. 그죠? 년 대비해서 보면은 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첫 주차에 증가를 하고 있죠. 그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예탁 자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올해는 그나마 양봉 유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서 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수 파생 수급하고 포지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초에 조금 올라가는 듯 보여졌는데 녹록치는 않습니다. 얘들 아래 위로 막아놨는데 아래쪽에 벽이 두껍고 위쪽에 벽이 조금 얇아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모습이 돼요. 330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가두리를 놓고 있어요. 1월 마지막 주가 설 연휴가 되다 보니까 다음 주 한 주와 그 다음 주 한 주가 남아 있는데 2주 반이 남아 있는 거죠. 만기까지. 그 사이에 과연 지수를 외인들이 핸들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래로 눌렀다가 위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 눌러 놓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위로 올릴 것이냐, 저는 이제 어느 쪽을 키우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어? 방향성을 잡기 위한 현재 위치에서의 줄다리기 정도로도 해석을 해봅니다. 현재 비중은 위쪽 비중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외인들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만들어 갈 것인지 주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 포인트.
작년하고는 알다시피 보시다시피 느끼다시피 다르죠 조금 분위기가 그죠? 다름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조가 아주 강하게 화랑장으로 가기는 어려울지라도 왜? 왜?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아닙니다. GDP로는 그냥 뭐 G20 속한다고 하고 선진국 반열에 섰다고 하는데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선진국이 못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계엄으로 인해서 이거는 미개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외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와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거와 K 뷰티나 K 팝이나 이런 게 유행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저거 어디 붙어 있는 미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치부를 한단 말이죠. 시장이 그걸 반영해요, 금융시장이. 우리 금융시장은 정말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게 웬만해서는 화랑장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외인들이 허락지를 않거든요. 확신이 안 들거든. 여러분들이 외인이라면 한국 시장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무지의 소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뼈 때리게 느끼게 되는 상황이 작년 1년, 2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이었던 거죠. 바뀌려면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못 박아주게 굳히게 하는 음, 상황이 최근에 있었던 거고요. 자, 어찌되었거나 최근뿐만이 아니라 근현대사 20년이 그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언제나 되려나 봐야 되지만 자, 중요한 것은 주요 포인트는 제 이야기에 외인들이 우리 국장을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에서 그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대한민국 선진국이고 대단한 나라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아직까지도 저짓거리 하고 있네. 어, 기업들은 잘하는 애들이 몇 있어도 아직까지도 저짓거리 하고 있네. 이런 입장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의 화랑은 그리고 다른 선진국 이머징 마켓에서는 브라질이나 베트남 저기 뭐야 멕시코나 인도네시아나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걔네들은 또 다른 문제죠. 걔네들보다도 못한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희망을 가져보지만 현재로서 보기에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정치적인 요인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화랑보다는 물론 세계 글로벌 경기가 화랑이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겠죠. 왜 수출 주도하는 나라니까 수출로 비중이 큰 나라니까 그러한 환경이 되기 전에는 이머징 마켓은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처럼 신고가를 단독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외인들의 시각에서 국장을 봐야 될 것이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한계가 있는 거고 항상 가두리에서 외인들 파생 게임으로 월과 월요일과 목요일에 만기를 치르면서 현금 인출을 해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지수가 작년하고 분위기가 살짝 바뀌면서 양봉을 유지하면서 가는데 미국이 밀려도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것은 긍정적이죠. 올해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남은 뭐 이제 만기 지나고 나서의 흐름은 330을 기준으로 가두리 모습인데 여기서 과연 현재 위치에서 위쪽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한 번 더 갔다가 올라갈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흐름상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올려놓고 박스권 모습이에요. 코스피가 5일째 음봉인데 가 61선과 100일선 사이에서 가둘이에요. 21선이 올라오고 기술적으로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양봉으로 100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비중이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해봅니다. 코스닥도 박스권이죠. 일주일 넘게. 박스권 흐름이에요. 이거는.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760에서 780이 될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자, 이게 다음 주가 1월 달이 될지 아니면 2월로 넘어가서 만들어질지 이 또한 주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는 뭐 최근에 아직 다 오늘 정리를 못하긴 했는데 뭐 1월 달 들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 종목들은 수익 나고 오늘 어제도 교체한 것도 올라와서 수익권에 있고 아직 매도 안 했고 어제도 제일렉 코칩도 어제 올라간 거 단타로 그제 들어가서 BI 근처에다 매도 설정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오고 오늘 올렸는데 이것도 조만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제일일렉은 뭐 우리 조금 물려 있었던 종목인데 치고 올라서 신고가 가고 있죠. 아직 조금 남겨놓고 있는데 수익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 수급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면 상단 거의 다 올라왔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볼 것은 미국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조선주하고 전력 관련주들 일부만 수급 메커니즘 관점에서의 종목 분석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매매 전략 체크해봅니다. 먼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VOD에서도 강조 많이 했습니다. VOD에서. 이거 수급 메커니즘 분석. 진짜 또 중요합니다. 예, 수급 중대형주의 외인 기관들 수급 종목들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이해를 해야지 돼요. 지금 이거 22년도, 21년도 말 22년도 계속 6천원 아래에서는 이거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조선주 신고가 간다고. 20여 년, 20년 전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조선주 중에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 얘도 보면 수급 메커니즘 분석의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이렇게 터트려 놓고 그 이전 거도 그 이전부터 보더라도 확대해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23년도에 거래 터트리고 올려놓고 근 6개월 넘게 저점까지 내려와서 횡보를 하다가 거래 터트리고 돌파를 시도해서
신고가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때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9,000원대, 8,000원대 내려오면은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 9,000원대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이래 내려와서 지지부진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돼요. 또 신고가 같죠. 트럼프 발. 자, 그러면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기가 막힙니다. 오랜 박스권 흐름에서 돌파를 해서 올라가잖아. 그죠? 아래 붙이고 올라가면 꼭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다? 저점 자리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돌파해서 다시 올라가게 돼.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수급 메커니즘 관점은 이 스윙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에 중요한 포인트. 중장기는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은 케이프는 어떠냐 보자. 이거 소형주로 케이프. 케이프도 많이 강조하고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케이프도 신고가죠. 이제 얘가 훨씬 더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지.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크더라. 성광밴드 수급 메커니즘 분석해 볼게요. 다 같은 패턴이라니까. 거래 터트리고 움직였던 종목이 시간이 얘는 좀 오래 걸렸죠. 수급 바닥까지 내려와서 만들어서 올라가잖아. 근데 빌빌거리고 거래 없이 내려와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잖아. 그러니 조용히 올라가는 거죠. 조용하게.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고 STX 엔진을 좀 봅시다. STX 엔진도 마찬가지. 최근 거로만 보더라도 거래 왕창 터트려 놓고 있다가 거의 저점에서 시황 때문에 내려왔던 저점이잖아. 거래 없이. 거기서 신고가 만들었죠, 다시.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어떤 시황 때문이든 어떤 상황에서는 내려와서 거래 없이 내려와서 흘러서 저점 자리 잡고 있을 때 과감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는 제가 이 관점에서 종목들 계속 타이틀을 수급 메커니즘 분석, 타이틀을 달아서 핵심 종목들을 이야기할 텐데 이거를 흡수를 하시라고. 흡수를. 10년 동안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세력 가치주 거래량과 매집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면서 왔었던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적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중장기는 이제 많이 안 가져갑니다. 과거에는 개별주들도 포함하고 많이 가져갔는데 많이 안 가져갑니다. 철저하게 스윙 바닥에서 지금 그래서 올해 중장기 편입한 거 하나에 스윙 편입한 종목이 얼마 전에 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자, 그리고 얘는 뭐 재료가 있어서 올라온 거니까 뭐 또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거고 애들은 현대임수는
음성이 언제부터 안 나왔나요? 아, 참. 마이크 한참 됐을까요? 녹화도 제대로 안 됐으려나 보네. 어, 제 음성 들리시죠? 중간에 음성이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솔루션 문제인가 마이크 문제인가 모르겠네.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까요? 수급 메커니즘 이야기를 해야 되니 초반에 시황은 이야기가 됐었을 거고 간단하게 종목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안 나왔는지 돌려봐야 돼서 모르겠어 정확하게. 자, 어디가 문제였는지 몰라서. 아, 자, 수급 메커니즘 시황 빼고 종목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전력하고 다시 조선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수급 메커니즘. 자, 뭐 지금 이야기했던 일진전기도 그렇고 산일전기도 그렇고 우리가 매매했던 제일전기도 제일일렉도 마찬가지고 수급 메커니즘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항상 마찬가지예요. 내려와서 저점까지 내려와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최근에 우리가 매수했었던 종목들도 스윙 종목이 최근에 급등해서 올라왔는데 딱 일주일 만에 올라왔어요. 이거를 그렇게 흐름을 보다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만. 가온전선도 마찬가지. 그래도 거래 터지면서 만들었던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 그 다음에 그 자리까지 내려오죠. 내려와서 삼중바닥격으로 하단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건 100% 올라왔는데 저점 대비 2개월, 3개월 동안 100% 올라온 게 적은 걸까? 개별주로는 대원전선도 있습니다. 대원전선 이게 좀 변동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죠. 얘도 뭐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의 작년 거로 보면은 이제 올려놓고 거래가 제대로 터진 자리가 여기였는데 거기까지 내려와서부터 다시 만들어 올라가는 거죠. 워낙 이제 오래된 거고 대형주고 또 수급 메커니즘 관점에서는 뭐 이 흐름을 타고 계속적으로 레벨업 되고 있는데 아직 상단에서 놀고 있고 아직 레벨업을 못 시켰죠. 재룡전기 워낙 강하게 잘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또 제가 상당히 많이 터졌던 구간에서 이 구간인데 그 자리에서 딱 저점 잡히는 분위기 그리고 올라오는 거죠. 단계별로 올라온다는 이야기. 조금 이격도가 크면서
과하게 올랐던 종목이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우리 조선주로 다시 넘어가서 수급 메카를 좀 봅니다. 삼성중공업은 계속 이야기했었죠. 삼성중공업은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작년 거부터 보더라도 작년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돌파하고 지지되는 자리는 돌파했던 자리를 지지하면 신고가를 만들고,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영상으로도 남겨놨는데 VOD로 2만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봉상 계속 양봉 만들면서 올라가. 대화 속도는 느리지만 완만하게.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박스권 지나서 돌파하고 지지하고 다시 신고가 만들어가고. STX 엔진도 그러합니다. STX 엔진도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면 신고가 만들어가는 수급 메카 측면입니다. 현대 엔진 마찬가지. 마린 엔진 마찬가지. 그죠? 제가 라인 다 그어놓은 자리들이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수급 메카 측면에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잖아요. 좀 찍고 다시 올라. 그때는 쉽게 표현하자면 박스권 흐름을 만든다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박스권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박스권 흐름에서의 매매 포인트를 어디로 잡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래야 충분히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올해는 지수가 양봉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했었던 섹터와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면서, 그리고 뭐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연기금이든 수급이 괜찮았었던 종목들이 그 자리에 와 있다. 훨씬 좋은 거죠. 올해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올해는 정말로 강조하지만 올해는 만들어 가야 돼요. 올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수가 양봉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렸던 것도 단계별로 해결해 가야 될 거고, 신규 편입하는 것들도 만들어서 충분히 올라가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느 자리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는 측면에서 수급 메커니즘 분석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눕니다. 지속적으로 수급 메커니즘 종목과 섹터 중심으로 주요하게 그 주 한 주 한 주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